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는 나라의 TV, 보다 많은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정찰위성보다 더 우수한 성능이 탑재된 한국의 첫 군사 정찰위성이 2일 새벽 미국 밴든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고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 9은 한국 시간 2일 오전 3시 19분 캘리포니아 소재 밴든버그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우주궤도에 안착한 정찰위성 1호기는 오전 4시 37분께 해외 지상국과 처음으로 교신했습니다. 국방부는 해외 지상국과의 첫 교신을 통해 정찰위성 1호기가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위성의 상태도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찰위성 1호기는 앞으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의 운용시험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전략화됩니다. 촬영 영상의 해상도는 0.3m급으로 전해졌는데요.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 3m급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위성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상도와 EO, IR 동시 운영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정찰위성의 성능은 세계 5위 이내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 양국관리법, 5월 간호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 요구안,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 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 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 요구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한 데 대해 방송장악의 책임을 묻는 국회 탄핵소추안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고 비난했는데요.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고 야당의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꼼수 비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지난 9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잠잠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까지 최근 잇따라 이재명 대표 체제를 겨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유임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낙연 대표에게 한판 뜨는 것인가 물어봤더니 저렇게 몰아넣고 있잖아요 라고 했다며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로 사당화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금연역 체계가 무너졌다며 민주당 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임태 전 사무총장은 어쩔 수 없이 나도 이랬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또 일리가 있는 얘기라며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1일 김용 부원장 징역 5년의 법정 구속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작이다, 거짓말이다며 부인으로 일관했던 이재명 측, 즉 이재명, 김용, 정진상과 대장동 일당 유동규, 남욱의 진실게임에서 유동규의 진술이 사실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용의 방어벽이 무너진 거다. 모든 범죄 혐의를 잡아뜨는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용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6억 원은 누구의 정치자금일까? 김용이 정치자금 필요하냐? 라고 반문한 뒤 2021년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이 정치자금으로 쓴 게 합리적 의심이다. 이재명 스스로 김용을 분신이라고 했고 최측근이라고 했는데 김용이 6억의 불법 정치자금을 누구 정치자금으로 썼는지는 자명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이재명 지키기 위해 게이트키퍼 역할했던 김용이 감옥에 가서 추운 겨울 나고 이재명이 더 이상 대통령 될 수 없다고 여겨지면 김용이 끝까지 이재명 대신 차가운 감옥살이를 감수할까? 라고 반문한 뒤 한겨울 감방살이는 쉽지 않다. 유동규처럼 김용도 생각을 바꾸고 진실을 털어놓게 된다. 진실의 문, 판도라 상자가 열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7명의 의원들이 기권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따라서 어제 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쟁 사안에 투표할 때는 이탈표 없이 잘 뭉치더니 탈북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의안을 투표할 때는 기권이 7표나 나오는 현실에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회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0명에서 600명을 기습 북송한 지 50여일 만인데요. 결의안은 이 같은 상황의 우려를 나타내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난민 인정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체포, 구금, 강제 북송하는 것을 규탄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 중국의 야만적 행태를 한 목소리로 규탄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이 결의안은 정파적인 내용이 없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자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은 것입니다. 이에 반대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표결 참석 의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민주당 김정호, 민형배, 백혜련, 신정훈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노동, 인권운동 경력을 발판 삼아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강은미, 강성희 의원은 유사시 우리 주요 시설 타격을 모의한 통진당 출신이라 북한을 대놓고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기권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했다는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법을 짓밟는 북한 중국의 행태에 사실상 동조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참으로 이율배반적이지 않을 수 없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